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오늘로 벌써 단식 사흘째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엄동설안에 왜 단식을 해야 하는지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냐고 묻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 추운데 아유 어떠세요? 뭐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 만인데요. 사흘 만에 단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화물연대가 계승적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로 발표했던 3년 연장안까지 뒤집으면서 끝까지 제대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은 어떠한 제도적,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진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물류산업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안전운전 계약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복귀해라, 복귀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귀했으니까 이제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한 지금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처벌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요.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화 채널은요? 나서지 않고 있어요. 대화에 당연히 전혀 대화 채널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부가 복귀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귀했더니 대화를 안 합니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럼 약속이 안 지켜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화물연대는 대화하고 복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정부는 복귀해라, 복귀하면 대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복귀했는데도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정부가 왜 그러죠? 왜 이런 말 합니까? 일단 화물연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하주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위원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습니까? 불법의 소지가 좀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불법 파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부 약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그리고 파업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위원장님, 그럼 약간의 잘못은 뭡니까? 일부 인원들이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쇠구슬이요, 쇠구슬. 네. 네, 그것을 다 통제하지 못했던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전 대우가 평화롭게 집회를 하면서 파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들 일반. 네.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화물연대 노조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차주들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 이래서 파업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정부 측에서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으시죠? 네, 저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몰렸습니다. 원래는 임금 노동자였었는데요. 네. 저희들의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았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 어떤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아니면 운송사가 주는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일을 지금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자이거든요. 노동자이고 네. 사업자는 전혀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야당이 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일단 단독 처리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민주당에서 3년 연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걸 정부안을 받아들였을 때 위원장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화물연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건 이미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고요. 예? 또 안전운임제 지속은 화물연대 파업이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언은 이미 머릿속에 제도의 효과나 취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고 명분을 없애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화물연대는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국회 수차례 행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에는 그동안 손 놓고 책임을 방기한 그 정부 여당의 탓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덮어놓고서 파업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야기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약속을 지금 정부가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여당에서 파업 돌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내놨다. 그런데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3년 연장안 제한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사실 원희룡 장관께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원점이라는 것은 지난 6월 총파업 때 6.14 노정 합의가 원점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연장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점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총파업 들어가기 전에 복귀하면 그럼 3년 연장을 일단 시켜줄게, 그리고 논의기구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까지 이제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점은 지난 6월 14일 날 합의했던 합의가 원점인가, 정말 막 속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원희룡 장관은요,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된다.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부의 인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정부가 자꾸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게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가 그리고 운송사까지도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대기업 화주입니다. 네. 안전운임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대기업 화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과 같고요. 결국 정부는 물류산업에 대한 객관적 관점 없이 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제도는 화물연대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2019년부터 3년간 화주 그리고 운송사, 화물연대, 전문가까지 이 산업의 주체자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온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걸 주관해 온 것이 바로 국토부고요. 자신들이 주관해서 해온 일까지 뒤집으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제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국토부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하고, 그러니까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가 모여서 얘기를 해왔었군요, 지금까지. 네,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운임을 정해왔던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이렇게 참여하는 협의체 꾸려가지고 개선안 내겠다,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전운임제 연장이 되면 그 네. 안에서 화주, 운송사 그리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미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입니다. 네, 민형사 소송이 들어왔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업무 복귀 이후에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 파업에 대해서 화물연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요. 예. 사실은 굉장히 세게 지금도 탄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나선다고 하고요. 아마 검찰이나 경찰도 나섰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소송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번 파업에 대해서 화물연대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굉장히 유감이기도 하고요. 예. 이번 파업은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이런 갈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국회에 있습니다. 또 이번 파업 시 우발적인 몇 개 상황을 제공 실제로 마찰이 없이 진행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강조하면서 처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만나서 장차관 만나고 싶다, 원희룡 장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 성사됐습니까? 아직 성사되지 않았죠.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 네. 정부 측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좀 대화를 피하나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대화를 피하는 느낌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정해놓고 네. 화물연대를 거기에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자기가 갈 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랑 만나서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파업 상황에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업무 개시 명령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또 화물노동자들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화물연대를 어떻게 탄압하기 위해서 뭐 헌법에 적힌 권리마저도 무시하고서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떠 안으면서도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진행을 한 것이잖아요. 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화물연대는 위헌 법률 심판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 문제가 풀려야 될 텐데 단식 농성이라니요. 이렇게 추운데 좀 건강 챙기시고요. 뭐는 좀 네. 드시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건강 챙기면서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정부를 위해서 왜 내가 여기서 이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밥을 굶고 있다.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화물노동자 그리고 또 노조하는 노동자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주장과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나 충돌이 생긴다면 이를 중재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예. 이 상황을 마치 한쪽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향후 제대로 된 판단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운 날인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강추위와 눈이 오면서 차를 두고 나오신